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주 맹골마을에서 된장 간장 담그는 잘생긴 아저씨 된장아치 백종광입니다. 제가 여기서 된장 간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오늘은 된장 간장 대신에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국장 만들 재료와 도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콩, 메주콩입니다. 메주콩 있어야 되고, 이 메주콩을 발효시킬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첨보, 그리고 이 콩을 삶을 가스레인지와 솥, 그 다음에 물, 요 정도가 청국장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하고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콩을, 원래는 이 콩을 물속에 8시간을 먼저 불리셔요. 옛날에 어른들은 8시간을 먼저 불리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거를 어른들은 이런 상태에서 솥에 넣고 이제 삶으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콩을 잘 씻으신 연후에 바로 솥에 넣고 삶으셔요. 바로 솥에 넣고 삶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콩을 갖다가 1kg를 하겠다 그러면 1kg에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물로 따지게 되면 4분의 3리터, 그러면 그 1kg일 때 얼마큼 되겠어요? 한 750 정도 되겠죠. 750ml를 여기다가 넣고 그냥 삶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요게 한 750g 정도 콩이 750g 정도 되는데, 이 물을 그러면 이 양의 4분의 3, 그래서 준비한 게 500ml 물입니다. 그래서 이 콩을, 잘 씻은 콩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물 양을 그냥 넣고 이렇게 넣고 삶으시는데, 처음에는 센 불로 삶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삶으시면, 이렇게 이제 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게 콩이 부르면서 삶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센 불로 이렇게 그 콩량의 무조건 4분의 3 정도 넣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센 불로 끓이세요. 그럼 얘가 막 끓잖아요. 끓고 나서는 약한 불로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국장을 할 때 뭐 100g도 좋고 1kg도 좋고, 그러니까 솥에 알맞게 이제 삶으실 양을 이렇게 정하시면, 그 생콩 양의 4분의 3이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8시간 안 불리시고 바로 이렇게 청국장 하실 때는 바로 삶으셔도 됩니다. 콩을 넣으시고, 그 콩 양의 4분의 3 정도의 물량을 넣으시고, 일단 이렇게 이제 센 불로 끓이시면, 일단 처음 상태는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부르면서 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끓게끔 뚜껑을 닫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뿌리면서 끓을 때 처음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처음엔 센 불로 끓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끓고 나서는 약한 불로 계속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끓으면, 이렇게 끓었죠. 이렇게 끓으면, 이거를 이제부터는 약한 불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약한 불로 계속 끓을 수 있게끔. 그래 놓고서
7시간 정도를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콩이 아까 보셨던 밤 색깔 나오는 그 콩으로 변합니다. 계속 끓고 나서 한 7시간을 두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밤 색깔 나오죠? 이렇게 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푹 삶아 주셔야지 어설프게 난 너무 오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삶아졌겠지 하고 덜 삶아 주시면 발효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끓고 나서 한 7시간을 약한 불로 삶아 주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불로 삶아 주시면 이렇게 밤 색깔 나온다는 거. 이 밤 색깔 나올 정도로 푹 삶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발효가 잘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8시간 삶은 콩을 발효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발효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 준비 중에 짚이 있었죠? 이 짚을 이용하는데, 이 짚을 왜 사용하냐면 이 청국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고초균이라는 이 균이 필요하는데, 이 고초균이 이 짚에 있기 때문에 이 짚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짚과 함께 이 고초균이 잘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따뜻하게 어떻게 해주냐? 집에서 만약에 전기장판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장판에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전기장판이 없다 하시면 이 보온밥솥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온밥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보온밥솥을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타이머라는 요게 하나 꼭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국장 균이 발효가 되기 위해선 이 고초균이라는 이 고초균이 있는 이 짚이 필요로 하는데, 이 고초균이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초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면, 그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밥솥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 이 밥솥이 아니고 난 전기장판에 있다고 그러는, 전기장판이 있어서 전기장판에다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고초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솥에 저 같은 경우에 이 밥솥에 이 산바리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 콩이 쇠에 직접 닿지 않게 이 아까 첨보 있죠? 첨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8시간 삶은, 끓고 나서 7시간 삶은 콩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셔요. 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고초균이 있는 이 짚을 걸기설기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고, 이거를 전기 꽂으셔갖고, 이 밥솥이 밥하는 거다 보니까 취사가 있고 보온으로 있는데, 이걸 절대 취사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보온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보온으로 놓고 꽂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고초균이 좋아하는 온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40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밥솥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밥솥은 보온으로 놓게 되면 60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60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 고초균이 이 안에서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0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아까 필요한 타이머 말씀드렸죠. 이 타이머를 말씀드렸는데,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온밥솥이 1시간 동안은 꺼지고 한 15분 동안은 켜지게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를 꽂게 되면 얘가 쭉 돌아가면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1시간 정도는 꺼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분, 뭐 10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5분 단위로 했는데 요게 이제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은 꺼지게, 10분이나 15분은 켜지게 이렇게 두고 꽂아주시면 이제 얘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얼마만큼 주셔야 되냐면 꼬박 하루를 주세요. 최소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요 정도 두시면 아까 보셨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청국장.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이제 고초균, 그러니까 고초균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짚에 있다고 그랬죠, 짚에. 이 짚이 없으신 분들이 혹 있으시잖아요. 이제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미리 발효된 청국장 있죠, 청국장. 근데 이제 그 청국장을 사용하실 건데 그 청국장에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청국장에 그 가미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것들은 청국장에 뭐 소금이라든지 이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섞어서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청국장, 이 고초균이 아까 따뜻한 것도 좋아하지만 이 짠 거를 조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금기가 조금 들어간 것은 이 균이 많이 조금 죽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감이 안 오는 청국장 그 자체로 있는 걸 갖다가 가운데, 그러니까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종자라고 그 가운데 넣으시고 그 삶은 콩을 같이 넣어서 그 발효를 시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를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잡수시게 되면 가장 맛있게 잡수실 수 있는 청국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시게 되면 이 완성된 청국장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완성된 청국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간편하게 해서 청국장을 해서 잡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 간혹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도 하고 어른들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 하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낫또네 이렇게 이제 늘 말씀하셔요. 맞아요. 이게 낫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낫또는 일본에서 만든 거고 이 청국장은 저희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낫또나 청국장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희 나라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잘 못 보셨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청국장 그러면 이 냄새가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국장 고초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발효가 잘 되면서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청국장이 왜 냄새가 났냐면 그 청국장을 어디다 띄웠어요? 옛날에 아랫목에다 이렇게 띄웠잖아요. 아랫목에 띄우다 보니까 이 아랫목이 뜨뜻했다가 식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뜨뜻했다 식었다 이 고초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졌다가 안 만들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잡균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의 잡균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국장이 띄워지긴 띄워지는데 조금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2-3일 정도 걸렸던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국장을 띄울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고초균이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 40도에 좀 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잘 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초균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맛있는 청국장을 잡수실 수 있어요. 지금 냄새를 맡아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냄새가 역하지 않아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한번 잘 만들어서 잡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청국장을 어떻게 잡수시냐면 가장 좋게 영양가 있게 잡수시는 것은 이 상태로 그냥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 잘 잡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조금 싱겁다고 해야 되나, 좀 밍밍해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발라서 잡수시거나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머스타드 있죠. 머스타드 같은 거를 조금 발라서 주시면 잘 먹을 거예요. 이거를 옛날 찌개로 끓여서 잡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거를 찌개로 끓여 잡수시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 청국장 만드시고 여기다가 뭐 고춧가루니 이제 소금이 이렇게 넣으셨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넣지 마시고요. 끓여 잡수실 때 가미를 해서 잡수셔요.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왜 넣게 되냐면 이게 조금 더 오래 보관하려고 이제 그걸 넣으셨는데, 그냥 보관하실 때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한번 뭐 끓여 잡수실 만한 하다든가 아니면 한번 뭐 생으로 먹을 만 하게끔 조금 소분해서 이제 조금씩 해갖고 이거를 냉동 보관을 하셔요. 냉동 보관하셨다가 잡수실 때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잡수실 때 미리 끓여 놓으셔갖고 자연을 해동하셔야지, 그냥 이거를 또 빨리 끓여 잡수시겠다고 바로 나온 걸 갖다가 뭐 렌지 같은 데 있죠. 렌지 같은 거에다 이렇게 두개 두시면 아무래도 영양가가 조금 파괴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넣어놨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동을 할 수 있게끔, 얘가 이 냉동실에 넣는다고 해서 그 영양가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 고초균이 아까 활동하는 게, 아까 따뜻한 곳에서는 잘 활동하지만 추운 곳에서는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멎어 있어요. 멎어 있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하실 때는 냉동으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잡수실 때는 좀 미리 자연 해동을 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국장을 왜 잡수셔야 되는지 아시죠? 왜 먹을까요? 이 청국장을 왜 잡수셔야 되냐? 우리가 콩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다 아시죠? 몸에 좋은 건 다 아시는데 그 콩을 그래서 이제 콩들을 많이 잡수시는데, 이 콩을 그냥 이렇게 이제 이게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먹게 되게 되면 그 콩의 영양가의 100% 중에 60% 정도를 우리 몸이 소화 흡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뛰어나신지,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발효를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청국장, 이 콩의 영양가, 그 영양가를 거의 100%를 우리 몸이 소화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먹게 되는 거고요. 이 청국장을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이 소화 흡수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해서 잡수시게 되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혹 뭐 만드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